대화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를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시민의 행복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정화영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관내 기관 단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수환 운양 동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독. 민준홍 SH 수협 김포 지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미향 통장당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재균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금숙 새마을 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해 주신 김포시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욱 환경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전종익 교통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정구 도시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황규만 교육지원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동수 자원순환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김종훈 공구자문관님 배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승수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업무 성과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작은 기회는 보통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 된다. 데모스테네스. 김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남북 평화 시대의 주인공이 될 기회. 도시철도 시대 개방을 통해 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고 김포는 이미 그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회를 기적으로 만드는 김포. 그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민선 7기 김포호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인 김포도시철도 모든 분야의 시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7월 안전하고 완벽하게 개통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감 속에 지난 1월 8일 장기도서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강 신도시 지식교육문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의 물줄기가 김포로부터 퍼져나가도록 한강하구 접경 지역의 생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한강하구에 물길이 열립니다. 또한 김포시는 민원 콜센터를 개설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하수 처리 시설 혁신적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220억 원을 절감, 타 민간 투자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5년 만에 수자원 공사와 아라뱃길 경인항 공공시설물 인수에 합의하며 국토부 등을 상대로 협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갈등을 겪어왔던 고촌중학교 복합형 체육관 건립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오는 2021년이면 수영장 및 체육관이 개관되어 학생은 물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이음버스를 도입했으며 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기획단 출범을 통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기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은 이미 시작되었고 김포시 전 공직자는 오로지 시민 행복을 위해 나아갑니다. 평화가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김포가 평화 먹거리로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더 큰 도약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운양동 기관단체장님들, 시민 여러분들 반갑고요. 2019년도 새날 새 아침에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만나서 2019년도 김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그것 또한 서로 공감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1시간 반 동안 길게 질의답변하고 있는 속내 다 얘기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 두 분의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셨어요. 6개월을 시정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하면서 연말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6개월이 흘렀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루 1시간이라도 게을리하면 또다시 6개월이 훌쩍 지나고 2년, 3년이 지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이제 할 시간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더 열심히 움직이고 뛰어야겠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야겠다 라는 것으로 새해 결심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의회 12분의 시의원님들이 계시고 4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뛰어왔던 우리 시의원님들, 우리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드리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인사 말씀을 좀 간단히 하고 동장님을 대신해서 그동안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의 많은 일들을 챙겨내고 계시죠.
제가 제일 무서워하시는 의원님이세요. 그동안 뭐 4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시의원을 또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요. 지역에 대해서 주로 살피고 계시는 우리 김인수 의원님 모시고서 인사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김인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시장님께서 연초에 이제 13개 읍면동을 순회하시면서 새 아침의 대화를 기포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계신데, 저는 이제 여기 계신 그냥 동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수건 사업들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러 나왔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민선 7기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보좌는 아니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할 적에는 과감하게 시민의 뜻을 다 전달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님이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정부 발전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견제와 기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원 박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운양동은 제가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동네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가 여기 운양동 KCC 2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양동 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민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가감없이 여러 얘기들을 뭐 시장에 오셨으니까 많이 해주시면 저도 잘 새겨듣고 의회에서 또 시장님에게 우리 운양동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들이나 민원 사항들을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경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 시민과의 대화 계속 시장께서 이어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매년 하는 행사처럼 보이지만 또 올해는 또 진행 방식과 이런 게 또 먼저 현장 다녀오시고 또 시정 설명도 직접 하셔요. 그래서 예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정 설명이 되고 또 시민과의 대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는 제가 이제 그 교육위원이지만 또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행사에 많이 인사를 못 드렸다는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또 경기도에서 김포에서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가져올 거고요. 시민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공감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말씀 해주시면은 시장님 또 그리고 의장님 계시고 시의원님 계신데 앞으로 우리 선출직이 우리 경기도 그리고 김포 그리고 운양동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의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그동안 김포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비록 현재는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가 우려되고 있지만은 산업체예요. 그 많은 6,421개의 사업체들 그리고 양촌 하구산단지에 포진해 있는 기업들, 이 기업의 경제의 힘이 김포를 먹여 살렸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요. 더 육성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돈 벌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 거고요. 또 한 가지 성장 동력이 있죠. 그거는 머릿수예요. 10만의 도시와 20만의 도시와 50만의 도시는 틀린 거잖아요. 50만이 넘어서 김포시가 대도시가 됐을 경우에 그때는 틀려져요. 시장의 권한이 그리 많지 않아요. 뭐 하나, 온천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구 단위 30만 평 이상의 를 개발해야 되겠다. 어째 못해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고 와야 돼요.
근데 인구 50만이 넘으면 그 권한이 우리가 할 수 있어. 바로 시민의 수가 김포의 미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죠. 또 하나의 동력. 이제는 6,421개의 공장들로는 이제 만족해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큰 기업체들, 그런 것들 끌고 오지 않는 한은 잔잔한 중소기업들 이제는 더 필요한가라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요. 하나는요, 이겁니다. 적경지역이에요.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여기 순천이 고향이신 우리 시민 계신데 순천만 몇 명이나 갑니까? 속된 말로 진짜 국민들 떼거지로 내려가잖아요. 돈 쓰잖아요. 그 먼 거리까지. 바로 인근에 지붕 없는 백화점이 광화도예요. 광화도에 500만 명이 가요. 500만 명이. 근데 500만 명이 김포길만 이용해. 김포길만. 몰상식한 사람들은 가다 쓰레기만 버리고 가. 거기에서 20%만 김포에 내려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방문하고 지금부터 민선 7기에서 만들 관광벨트 관광지를 가셔서 돈도 쓰시고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들 구매해 가시는 이런 것이 김포의 50년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민선 7기는 이 관광산업에 주력하려고 합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김포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경지역이 정말로 중요해요. 평화로를 만들 거예요. 이 김포반도를 해안을 따라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이 평화로 건설할 거고요.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죠. 장관급이에요. 애기봉에 오셨어요. 이것저것 부탁하지 않았고요. 이 김포반도를 쭉 둘러서 가는 이 해강한도로 평화로 하나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아마 시도 때도 없이 쫓아가서 조를 거예요. 요것은 이 북부지역, 아까 얘기한 적경지역의 2019년도 주요 사업이에요. 가지수가 많아요. 가지수가 많은 것을 이해해 주세요. 그동안 김포는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도시철도를 개통하기 위해서 김포의 많은 재정을 그쪽에다 투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쪽 농촌 지역인 북부 5개 읍면에 기반적인 어떤 시설들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첫 해 올해는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됐던 우리들의 이웃인 5개 읍면에 좀 많은 사업을 배치했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이해해 주셔요. 내년에 다시 또 운양동 이쪽에 또 배치하면 되죠. 그렇게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도시네요. 신도시에 이렇게 2019년도 추진해야 할 이런 계획들을 나열했습니다. 이 돈 많이 벌어와야겠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부터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지 값이 평당 한 700~800 돼요. 700~800. 그래서 이 부지 매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어쨌든 청소년 수련관 건립할 거고요. 문화회관 건립할 겁니다. 운양 환승 주차장 2020년도까지 계획된데 좀 연기된 거 아닌가요? 내년 말까지 가능한가요? 그래서 운양 환승 센터 이렇게 좀 조성할 거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큰 것만 나왔지 재구적인 거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문하시면 될 거고. 요거는 남북권이고요. 고촌 사업 풍무 지역은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돼요. 시내폴리스, 고촌 역세권, 풍무 역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되는 개발 지역이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씨 뒤에 여기가 조강이에요. 조강. 이게 북한이에요. 이게 애기봉이고 이게 북한입니다. 예. 새가 났죠. 이게 임진강입니다. 파주를 내려오는 임진강. 일로 쭉 가면 한강이에요. 일로 쭉 가면 한강. 운양동으로 내려가는 물이죠. 이 임진강과 이 한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데 여기가 조강이에요. 이 조강. 이 조강이 쭉 지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광화 넘어가는 염화강이 흐르죠. 인천 쪽으로. 위에서는 어떤 강이 내려올까요? 예성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줄기가 다 만나서 서해로 흘러가는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옛날에 서울에 한양에 삼남의 물자가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그때 뭐 기차가 있어, 버스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죠. 달구지를 끌고 갔는다. 달구지는 너무 힘들고 오래 걸려요. 삼남의 물자가 일로 왔어요. 서해를 타고 와서 아까 염화라고 하는 곳 있어요. 염화를 지나서 이 길로 갔습니다. 이 길로 가서 한강을 따라 쭉 내려갔어요. 마포나루까지.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남북관계가 좋아지잖아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어요. 한 차례가 열렸고 북미정상회담 한 차례가 열렸고요. 2월 달에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릴 거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 북미정상회담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큰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큰 결과물이 2월달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70년 동안 떨어져 살았던 이 한반도 남북의 7천만 민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큰 변화를 갖고 오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박 터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예, 김포입니다. 김포가 제일 큰 대박을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평화가 반백여주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념이라고 하는 것, 분단과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고요. 특히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역사를 뒤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평화가 김포의 봄날을 맞이하게 될 거고 새로운 바람으로 작동하게 되지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띄울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뭐 동력 모터가 있어서 가지만은 바람이 불어야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 중심에 김포가 있죠. 이때 김포가 배를 띄우지 않으면 제2의 성장과 도약은 가능하지 않죠. 운양동민 여러분하고 이 변화의 바람과 배를 같이 타고 싶고요. 민선 7기가 그것을 만드는 원년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정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하긴 한데요. 그래도 건강하시고 2019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거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일산대교 통행료, 한강다리 중에서 돈 내고 다니는 다리는 일산대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부담해가 국가가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지.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의 야간 교육 개설, 야간 강좌 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도시에는 낮으로 그 직장인들이 많아요. 저녁에 오면은 그분들이 운동할 때가 잘 없습니다. 낮에는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양역 부근의 주차장 건립 지연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당을 차리더라도 이 손님이 와서 주차할 때를 미리 다 마련해 놓고 식당을 개업을 해요. 그거 안 하고 개업하면 식당이 망해요. 그러면 개인이라면 이와 같은 운영동 역사를 지하철이 개통될 때 그걸 미리 해놨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어제 오늘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왜 개통에 맞춰서 이걸 건립을 완공을 할 계획을 안 세웠는지, 왜 이렇게 개통하고도 1년 반이 지나서야 되겠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거리 교통신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거리 교통신호를 지나가려면 자기 신호가 4번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게 기존의 그 신호 체계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곳은 가보면은 4번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고 5번 만에 한 번 돌아와요. 왜냐하면은 보행할 한 타임을 더 줬어요. 옛날에는 직진차와 함께 옆으로 보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막아놓고 4번 돌아가고 마지막에 5번째 사람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5번 만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하고 4번 만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 거는 25%의 시간 낭비고, 그 시간에 대기하는 차량들의 매를 되게 많이 내뿜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시급한 문제는 아닌지, 또 한 가지요. 요즘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저출산 타개책은 없으신지 있으신지. 그 다음에 운양도서관 건립을 아까 보니까 맨 후순위로 밀려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건립을 계획을 하셨는지, 왜 운양도서관이 맨 마지막에 되어야 하는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강화도가 이 김포 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인천에서 가져갔는데 뺏긴 건지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시장님도 강화도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우리 김포가 찾아가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예. 김포의 강남 운양동을 방문해 주신 시장님이와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711세대를 대표하는 김포 레미안 한강 2차의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2014년도에 운양동을 선택한 이유가 저희 레미안 한강 2차 앞에 약 3,000평의 체육부지가 지정되어 있었기에 저희가 입주할 때 모든 그 분양가의 가치를 다 지불을 하고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읍면동에 강남이라고 하신 자칭 운양동에는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펜스로 쳐져 있고 넓은 항무지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김포시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것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운양동 향후 올 2019년 연말에는 김포 13개 읍면동에서 운양동의 인구가 54,000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양동 주민들의 최소한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체육 기반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동장님, 이 질문 죄송한데요. 이 사람 질문 한 사람이 많은데 한 가지씩만 받읍시다. 맞아요, 예. 맞아요. 여러 사람 다 해보면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네. 한 가지씩 받아야지. 다 한 사람 다 많은데.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미안 2차 후문과 에일리넷들 정문을 거쳐 성창 아파트를 지나 이랜드 아파트 뒷길을 지나 제촌마을 입구에는 운양로라는 가칭 이면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아파트가 입주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지어진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차량 진입이 매우 혼잡해져서 도로 계획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웃긴 것은 레미안 2차 후문과 에일리넷들 정문 앞에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레미안 2차의 아침과 저녁에는 그 일대가 교통 신호까지 생김으로 해서 주차 변경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돼. 네, 그 신호를 저희 에일리넷들과 저희 레미안 2차 성창 아파트 또한 제촌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신호를 없애달라는 서명운동을 저는 입주자 대표로서 분명히 이 자리를 밝히고 싶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 도로고 확충이 시급한 단계이므로 이것을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는데요.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여기 동사무소 안에 있는 주차장도 만원, 또 옆에 임시 주차장도 만원. 임시 주차장에 보니까 장기 주차들이 많아요. 업무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차가 아니고, 특히 공사하러 오는 사람들, 또 뭐 어떤 볼일 보러 와가지고 어떤 차들을 보면 야간에도 주차해놓고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이 도로에 교통이 별로 복잡 안 하니까 도로에 업무 시간에는 민원하고 오는 사람들이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좀 허가해주면 안 좋겠냐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시장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운양동 15통장 맹원호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운양동이 현재 4만 5천 명인데 곧 5만 명으로 들어감으로써 13개 읍동보다도 인구 비례가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우선 주차장 문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 바로 밑에가 17대밖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이나 또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주차장에 허덕이 있는데 바로 옆에 왼쪽에 한 400평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주택까지 거리가 한 400~500m 있는데 저쪽에 그 누리안 교회인가 거기에 또 어린이 놀이터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서는 이제 우리 도시과하고 국토부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 놀이터를 갖다가 이 주차장으로 변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이제 거리가 주택까지 거리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쪽에 임시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걸 좀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 이 놀이터 바꾸는 방법. 바로 옆에가 왼쪽에 한 400평의 놀이터가 있어요. 이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인구가 5만 명이 돼가는데 아까 이제 이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 주차장이 내년도 말까지면 좀 느리지 않나. 또 운양 도서관도 24년까지면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운양사통 대촌마을 시민통장 신석균입니다. 따보 07번 노선 연장을 건의합니다. 현재 화성에서 출발해서 대촌마을, 제촌마을 경유하여 우리병원을 지나 5일장 입구에서 유턴하여 운행합니다. 대촌마을 노인들은 우리병원, 5일장, 사후사거리 주변병원,
모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따라서 모건소까지 연장 운행을 건의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그 한강에 그 대교가 몇 개죠? 21개인가요? 유일하게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예? 말씀하세요. 김포 시민은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외부인들은 어차피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면 사연료를 내고. 아니 그러니까는 뭐 주민증을 보여주든가 김포 시민 그거를 유리창 앞에 딱지를 붙이든가 그런 방법을 내기를 것 같은데. 통행료를 내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일산대교 민간 사업으로 진행됐고 그 통행료를 가지고 그동안 들어갔던 공사비를 보전하려고 하는 사업자 운영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됐어요.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뭐 전 시장님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일을 보셨던 선출직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각도로 노력은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 광역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그 일산대교 통행료 관련된 것들을 더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머릿속에는 있는데 진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은 있습니다.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방안 있으세요? 이론적으로 예, 마이크 주시죠. 이 논리상으로 보면 이 다리 같은 거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그게 국가 기반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에서 그걸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비를 국가에서 대는 게 우리가 다 교통세도 내고 휘발유에 것도 다 통행세도 내고 다 내지 않아요. 그게 원칙인데 도저히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다른 다리는 다 공짜로 다니는데 김포시에 있는 다리만 돈을 내고 다녀야 할까? 우리 여기는 북한입니까? 다 같은 나라에 사는데 말이에요. 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김포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자 합리적으로 보면 이런데 당신들의 논리는 뭐냐? 돈을 받겠다는 논리가 뭐냐 과연? 그걸 우리를 이해를 시켜라. 이해를 시키면 우리가 수긍하겠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자라온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걸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 다시 한번 밟을까요? 네. 우장동에서 한번 나서 주실래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시장님 제일 간단한 방법이 또 시장님이 대통령 오면 돼. 일단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그거. 일단 경기도하고의 우선적인 그 협의와 좀 합의들이 먼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힘을 더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합의를 하기 전에 그걸 좀 설득을 시켜달라고 그러죠. 왜 받는지. 합의하는 과정은 설득의 과정이죠. 내 머리 구조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민자치센터 야간 강좌와 관련된 그 운동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야간 프로그램 주간에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이제 영어도 네, 그렇죠. 있고 예, 많아요. 근데 네, 그렇죠. 밤에는 없는데 직장인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동장님하고 상의할 사항이니까 시장님 답변 안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 야간 강좌와 관련된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풀어내는 거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것들 시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지역적 특성. 이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정말 출퇴근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자한테 검토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시청에 우리 체육과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그거는 전체적으로 김포시 13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돼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실제로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모든 읍면동을 가도 이 주차장 문제가 공통되게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뭐 오전에 문양동 갔다 왔는데 문양동 구례동은 문양동보다 이 주차 문제가 더 난리 났어요. 거기는 진짜로. 거기는 자 하루가 다르게 대형 건축 상가들이 좀 들어서면서 심각하게 주차장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요. 문양동 국장님, 문양동에 주차장 계획이 한 3군데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동사무소 오른쪽으로다가 좀 예.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 주차장 부지가 2개 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다른 건 여기 환승센터 주차장. 환승센터 2개죠. 네. 지금 행정복지센터 옆에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계획들을 시에서 지금 편성하고 있고요. 문양동 환승센터에 대한 부분들 아까 하루라도 빨리 왜 개통하고 안 불려서 하지 못했냐라는 좀 질책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도시가 이제 계획되면서 실제로 장기동이 먼저 채워졌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구례동이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주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양동이 이제 그 이후에 더 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죠. 이제 마산동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일련의 도시 형성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련의 기반 시설들도 거기에 단계가 맞게끔 수지를 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시의 재정 능력 가지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어려운 부분 충분히 있는데 아무튼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만큼은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양환승센터만 보더라도 행정 절차 이거 밟는데 1년이 소요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단축하고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좀 땡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뭐라고 제가 여기서 변명밖에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책임은 아니고 시장님 6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만약에 이게 개인 사업이라면 망합니다. 이것만 좀 염두에 예, 알겠습니다. 그 신경성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례동에서는 그런 제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름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장사도 안 된다고. 당연한 거죠. 나부터도 밥 먹으러 가서 주차하기 싫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최소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나름대로 그때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고 좀 식사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조치들이 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제안을 그 전서부터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장사고리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것들은 현장에서 체크를 좀 해보시죠. 현재 확인한 다음에 김포경찰서랑 협의해서 왜 오해보다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뭐 저희들 행정에서 있으면 실제로 횡단보도에 서서 신호체계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겪어봤던 시민들이 불편사항들을 접수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하나하게 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교통국장님, 아까 이거 동사무소 주위에 그 교통 위반 신호 하나 좀 알려주세요. 어느 쪽에요? 매입한 데는 데가요? 문양 부서관 주변에 있거든요. 세 군데가. 3개. 아니 여기 동사무소 옆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에 임시로 업무 시간에 잠깐 왔다가 주차하는 사람 노상주차요. 연재를 좀 해다가 지난번에 이제 노통행정에서 얘기 나왔었는데요. 이 동사무소 주변에 노상 주차장을 정식으로 설치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건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 설치하기 전에 경찰서랑 협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좀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제 그 노상 주차를 한다면은 시끄러워서 반대한다면 또 경찰서에 협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저 임시 주차장을 좀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장기 주차 못하도록 좀 단속을 해주십시오.
너무 보러 갔다가 이제 찾을 데 없어가지고. 네, 임시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마 동장님과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LH 그 땅이 있는데 한 10평이 지금 수풀이 이래 해가지고 그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그걸 저번 주 LH하고 협조해가지고. 예, 조금 특정 사항들 저희가 검토하는데 이 노상 주차장과 관련된 거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특히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운영 행정복지센터의 노상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보고받기로는 주변에 주민들이 다수가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접수됐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에 많이 차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동사무소에서 좀 주변에 주민들하고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거쳐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 교통과하고 별도로 좀 협의를 해서 이쪽 지금 그 놀이터 부분하고 이쪽 이제 주차장 사유지 주차장이 있어요. 그분을 매입하는 거하고 놀이터를 뭐 지하는 이제 주차장을 쓰고 놀이터를 1층은 그 놀이터를 놔뒀고 이런 거를 지금 구례동하고 저희 운양동하고 이제 장기동하고 세 군데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각도로 지금 교통과에서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항상 계속 시장님 오실 때마다 건의했는데 앞으로는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개선될 거예요. 그리고 운양 사거리 교통체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학병원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 요구잖아요. 대학병원은 대학 측은 돈이 돼야 들어오죠. 그 사람들이 꼼꼼히 얼마나 따져보겠어요. 김포에 대학병원이 들어갔을 때 돈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의 수요와 예측은 돈벌이가 아직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돈벌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무동이나 그쪽에 대형 단지들이 조성되고 특히 검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샛빛 도시 들어오고 하면서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유리한 지역에 지금 제가 대학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대학마다 다니는 거 아셔요? 네, 대학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박우식 위원님도 같이 다니고 계세요. 박우식 위원님이 대학병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좀 그 전보다는 상황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저출산 타개책에 대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전화 드려서 커피 마시면서 따로 말씀드리고요. 이 저출산 문제를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의 방안은 일자리예요. 일자리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변변한 일자리와 소득이 있어야만 결혼을 하려고 하고요. 애를 낳으려고 하고요. 애를 낳아서 돈이 있어야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이 연관되지 않으면 절대로 젊은 사람들 결혼하지 않거나 애기 안 납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소득을 갖춰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후에 어떠한 육아에 대한 어떤 복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선행돼야 되겠죠. 이런 것도 얘기가 길잖아요. 예. 다음에 말씀도 나누시고요. 운양도서관 이것도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먼저 구성됐던 도시들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운양도서관이 2024년도에 일정 잡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는 행정적 절차들이나 재정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경기도에 편입됐던 거죠. 김포시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땅 따먹기 싸움 보다가 인천시가 가져갔죠. 그런데 이러한 행정기구 강력적인 개편 같은 경우는 쉬운 거가 아니라 광화만 유일하게 뚝 떨어져 있는 인천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김포시를 편입할까요? 네. 네.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체육부지 그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폐수 쳐져 있는 것은 그 매각된 거 아닌가요? 개인한테? 네, 지금 그 체육부지 3,000평이 경남 김해 시행 건설 업체한테 매각이 됐다가 여기 용도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재매각하려고 40억의 시세 차익을 붙이고서 내놨습니다. 근데 저희 운양동의 그 레미안, 롯데, 반도, 한라, 대림 아파트들이요. 처음에 입주할 때,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실질적으로 입주를 했는데 김포의 강남인 운양동에 주민들이 저기 마산동까지 추운 겨울에도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체육센터 간다는 건 사실 너무 힘들고요. 특히 저희 운양동에 어르신 비율이 전체 젊은 사람들 비율에 비해서 5%밖에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또 즐길 문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들리는 얘기는 그 부지를 10년 이상 넘어갈 경우 그때 가서 용도 변경될 때까지 시행사가 기다리는 게 아니냐 그런 루머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도 2024년에 돼야 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운양동이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 23년은 넘어가고 24년은 넘어가고 총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삽된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삽이 뭐 내년 내후년이나 됐을까 봐요.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운양동에 있는 들어오면서 도서관도 있대, 공원도 있대, 문화시설도 있대 들어왔는데 정말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님 중요한 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운양동 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전체 입주민의 서명도 받아서 건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금 답변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예, 운양파출소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우리 신도수 의장님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조금 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그걸 또 이해하고 넘어갔을까? 그 일일이 국민 아파트 따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 돈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충하다 보면 이렇게 시민들이 뭐 시장 만나서 당연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제가 운장대회 갔더니 변변한 취입설 하나 없더라.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예정했던 약속보다도 점점 늦어지고 있으니 좀 빨리 땡겨라. 어느 세상 치고 4만 5천의 인구가 갖고 있는 운양동에 파출소가 없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듣고 가서 국장님들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또 검토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운양동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도시 기본 계획을 구상할 때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적된 것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빠르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다음에 나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밑그림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면 언제까지 가능하다 라고 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창 제천마을 가는 이 도로 확충과 신호체계 불편 국장님 3월 15일 날 풍진호 소통행정하면서 오다가 이석영 도의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한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시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그 도로는 폭이 3.5 내지 5m 정도가 되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소로 3-18호인데 이게 이제 LH가 부지 조성하면서 일부 도로를 만들어준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은 현재 3.5 내지 5m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걸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늘려서 하려면 확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다 사유지고 또 그렇게 확장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또 그게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도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피양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피양시설도 다 사유지로 돼 있어서 현재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양 시설은 한번 이제 저희가 사유지를 더 확보할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동의가 된다면 저희가 피양지락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그 이면도로가 사유지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엘리넷들이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사실 아침 저녁으로 수시 드나드는 차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미안과 엘리넷, 레미안 후문과 레미안 정문 앞에 신호 체계를 함으로 해서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 주차장을 해서 딱 나오면 신호가 딱 상당히 오래 걸리면서 정체 병력 형상이 저희나 성찬이나 레미안이나 롯데나 그쪽 길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오죽하면 사실 도시 그 계획 기본 안에도 그 다 이렇게 알아보고 하셨지만 저희들 그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예전과 같이 신호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자연스럽게. 그게 오히려 더 원활한 교통과 그 다음에 신호로 인해서 장기 본동 사무실부터 해서 거기 넘어오는 차들이 다 매연이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불법 주차 트럭 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또한 단속을 해주십시오. 운양 3통장 조기창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사유지가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병목 형상이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지금 거기 LH 땅이 제일 넓은 폭이 한 3m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직선으로 펴달라고 통장 지금 이제 9년 차인데 통장 되자마자 유영록 시장을 직접 모시고 와서 건도 드렸고 그거만 펴줘도 밑에서 올라오는 차, 기다리는 차, 그 차가 가능하거든요. 그거는 말고 예. 별도로 부지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지금 거기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LH하고 제가 싸울 때 그게 이랜드에서 무슨 뭐 GPS로 재서 1mm만 하는데 그게 시땅이라고 지금 녹지가 돼도 녹지가 나무가 심겨 있는 게 이랜드에서 심은 거 아니에요 그거. LH에서 심은 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작년 초에 이영록 시장님 초기에 대학 때도 제가 모시고 와서 설명드렸고 우리 이현재 회장님이 직접 또 안내까지 해서 갔다 왔어요 그 자리를. 지금 8년 9년 차 들어갑니다. 그 제가 건의했던 자리가. 예, 한번 그 그거는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거는 뭐 전체 다 해야 되는 건 우리도 욕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LH 땅 있는지 여부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그게 이제 뭐 도시계획 시설로다가 완충 녹지가 아니라 그러면 도로 개설이 가능하니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거 부지도 알아보고 뭐 사유지라고 하면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최소한 차량이 교회 갈 수 있는 피양 시설 좀 설치하는 것으로 좀 추진해 보고요. 그리고 그 신호 체계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을 야기시키는 신호 체계라고 한다면 그 경찰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신호 체계 개선을 좀 하고요. 네. 체육 부지에 대한 말씀을 좀 원하시는 거죠? 네네네. 운양동에 어디든 그건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운양동뿐만 지금 이제 그런 거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모든 체육시설과 기반시설들을 하나씩 다 원하세요. 동마다. 있어야죠. 예, 또 원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꼭 다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장기본동과 운양동 또 인근의 지역들하고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기반시설들이 어떻게 조성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마산동까지 가면 멀기는 하잖아요. 근데 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김포시 교육지원청이 운양동으로 오기 전에 사호동에 있었을 때 저희 학부모 단체와 그 당시 김준현 도의원님, 여기 계신 시의회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이 운양동이 기반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도 부족하고 중학교도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체육시설 부지에 지상은 초중 미니 학교를 하고 지하는 체육 수영장이든 이런 대안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대안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나왔을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계속 3,000평이라는 큰 땅을 방치한 가운데 이게 민간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재매각으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운양동의 롯데, 반도, 레미안, 대림, 한라 입주민들이 처음에 그 체육시설이라는 그것을 보고 다 입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운양동 주민들이 매우 속은 느낌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굳이 그 부지가 안 되더라도 어차피 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파출소도 조만간 개설이 되고요.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 올 연말에 김포 13개 읍면동에서 5만 명 이상의 큰 동을 가진 운양동이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동인데도 어떤 아무런 기반 그 시설이 없다는 것은 저희 그 5만 그 운양동 주민에 대한 어떤 죄송하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어떡하세요? 일단 예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아마 체육시설 부지가 뭐 민간에 매각됐다는 건데 그게 당초 공공의 체육시설 부지가 민간에다 매각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네, 그런 것까지 파악하실 저런 게 아니고요. 거기가 체육시설 부지로 LH에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3,000평이라는 부지가.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 2동이 올라가면서 재매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전국의 건설사를 상대로 해서 그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 다시 한번 있더라고요. 동장님 부족한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한 것들 같이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뭐 시장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역마다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시민들의 어떤 처지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체육부지가 다시 좀 매각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면 시에서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시에서 가급적이면 뭐 건축은 아니더라도 지역마다 권역마다 나름대로 나중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을 일정 부분 매입해 놓는 것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 좀 받고 운양동에 그런 부분들 이후에라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무색들을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앞에서 계속 부지라도 매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국장님, 의장님이 그냥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LH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휴식을 예, 한번 뭐 그 부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 한번 알아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왜 있나요? 따복버스 7번. 따복버스 7번. 이게 보건소를 연장하는 거죠? 네. 지금 10개 마을버스 운수회사가 있고요. 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같이 좀 협의를 좀 해야 돼요. 또 그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마을버스는 지금 올 2019년도에 준비할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공영제 노선이에요. 마을버스가 정말 시민들의 발인데 정말 뭐 어떤 노선들은 지 맘대로야. 사람이 있으면 지 맘대로 노선을 안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만큼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로 넘어가야 되겠다. 근데 한꺼번에 넘어가기에는 좀 재정적 부담이 크고 검토들이 좀 불문할 것 같아서 올해 준비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시장님 저기 교통개선과장님이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예. 짧게 얘기하세요. 예,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부터 우리 풍경마을을 거쳐가지고 우리 병원으로 바로 가는 노선이에요. 근데 이제 현재 얘기하신 대로 하다 보면 왕복 한 3km가 지금 늘어나는데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 근데 이게 도비 12, 50%씩 해서 이제 보조 사업 하고 있는 노선인데요.
시장님이 이제 지금 결정해 주시면 보조금을 조금 더 내서라도 노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kg가 아니고요. 7번 말씀하신 거잖아요. 따복 7번 따복. 7번. 예. 따복. 예, 7번. 그게 하성서 기저지에서 연장이 3kg라는 얘기죠? 아니죠. 예, 연장이 3kg라는 들어보세요. 말씀이에요. 우리 병원에서 유턴을 못하니까 5일장까지 와서 유턴을 해가요. 그럼 우리 동네 노인네들이 5일장을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유턴하기 통장님 이렇게 해서요 해드리려고 검토가 됐고요. 보조금이 약간 더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경기도 협의랑 그다음에 문수업체 협의는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통장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아니 세상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이 좀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과장이 부장이 오늘 결정해주면 다음 버스 노선을 증차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참 시의 마음대로 안 돼요. 시민들 편의를 봐줘서 좀만 더 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교통개선과장님하고 이 교통국장님이 사전에 그런 좀 이렇게 민원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연장해서 시가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다 끝났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아까 저기 운양동 주민자치위원 이혜정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도시철도 도시철도가 아니라 그 우리 뭐죠? 아니 7월 개통하는 거. 지하철. 네, 도시철도. 네. 그게 이제 그때 이제 개통이 되는데 수송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제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한 새벽 6시에는 출발을 해야 이 그 한강로를 제대로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나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사실 운양동 같은 경우는 아까 M버스를 신설하신다고 하셨지만 저 안쪽에서부터 타고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철도 수송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5호선과 9호선 연장 부분을 아까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 사실 그게 김포시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당마다 그거를 선거 공약으로 안 건 당이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김포도시철도 7월에 개통하게 되고요. 수성은 3분 배차 간격으로 청도 시간에 하면 한 7만 8천 명 되나요? 8만 명 정도 되죠. 3분 배차 간격으로 했을 때 수송 능력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청도 시간이라고 하죠. 바쁜 출퇴근 시간에 그때 정말로 수송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배차 간격을 김포도시철도는 1분 30초까지 땡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배차 간격은 3분이고 정말 수송 능력을 더 높여야겠다라고 하면 1분 30초까지도 간격을 두고서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을 해봐야 그 청도 시간과 모든 배차 간격들을 한번 전체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분 30초가 가능하다고 할 때 사실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안전성을 요번에 다 검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공사는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수로 시 운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은 자체하고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이죠. 이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5호선 차량 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설 폐기장을 이전함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서울시의 오랜 숙제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오랜 숙제예요. 거기
김성태 대표가 그 강서구 지역구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하철 5호선을 서울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전할 수 있는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고향으로 가는 거, 김포로 가는 그 노선을 했어요. 용역을. 그런데 김포 시내폴리스, 풍무동, 인천 완정으로 해서 장기동으로 가는 그 노선 하나의 BC 값이 0.8이 나왔죠. 이 BC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철도가 건립됐을 때 그 경제성이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는 수치인데 한 1 이상이 돼야 그래도 해볼 만한 수치예요. 근데 0.8이 나왔죠. 그런데 이 0.8은 그래도 좀 시도해 볼 만한 수치인데 문제는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건설 폐기장 때문에 그래요. 네. 광활한 면적의 방화동 차량기지에 있는 건설 폐기장도 같이 받는 조건이 서울시의 입장이죠. 근데 김포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도 이 환경의 문제들이 심각하고 또 이와 관련된 반대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서울 지하철을 5호선과 방화동 차량 건설 폐기장을 연계시켜서 그것을 김포로 이전하려고 하는 서울시하고의 논의가 이 건설 폐기장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어느 누구가 우리 지하철 5호선이 더 필요하니까 건설 폐기장도 같이 받읍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 폐기장 없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방법을 찾아야겠죠. 시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해 주십니다. 저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2시간 10분을 했는데요. 여기 우리 의장님,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은 우리들 얘기만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당신들이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분들도 약속을 받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신명수 의장님부터 제가 마무리를 하는 대신에 의원님들의 마무리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지역의 많은 그 민원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또 운양동이 또 그 한강 신도시 중에서도 또 이제 제일 가는 운양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써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물 터지듯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주민들한테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많은 민원들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좀 벅차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저희가 힘을 모아서 여러 민원들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뽑힌 사람들이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마음 살펴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건의나 제안사항 중에 이제 학교 관련이나 교육 관련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시장님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은 아마 꼭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그러면은 우리 운양동 신도시 다 똑같은데요. 운양동에 지금 과밀학급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교 부족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학교 용지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로 이제 만들 방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학교 증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축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2018년 작년 가을 중에 운양초등학교 증축 예산을 갖다 확보해서 지금 올해 들어갈 거고요. 또 급식 시설도 다 개선을 하는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극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 많으세요. 2019년 올해죠.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교 교실에 다 기계식 공기정화전기가 다 설치됩니다. 100% 예산을 다 짰습니다. 예, 오히려 이게 너무 빨리 설치돼서 졸속 설치 아니하는 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0년 내년이죠. 내년까지는 모든 중고등학교 교실에 다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건 교육감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 말씀하신 공기 정화 시설 자체가 저상식으로 해서 빨리 시공을 하고 저렴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구멍 하나로 왔다 갔다를 해서 제대로 활용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일부 제품이 저도 이제 수원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그 수원에 설치된 학교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사례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다만 이 학교에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학교에서 어떤 타입으로 하실 건지는 학교에서 결정하시니까 학교에서 결정할 때 현명하게 같이 참여하셔서 꼼꼼히 봐주시면 골라서 좋겠다. 선택을 하고 싶지만 그게 뭐 타공을 2번을 해야 돼서 뭐 시공비가 그건 기계가 더 똑같습니다. 비싸다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줄 때는 한 교실당 400만 원이에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모두 다 그 가격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꼼꼼히 검토하셔서 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강 신도시 지역에 공기 나쁘다고 그러는데 증거 있어요? 서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한강신도시를 거쳐갑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대기 측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신도시 지역에 올해 대기 측정소가 한 군데 설치될 예정이고, 뭐 지금 뭐 장소는 확정하셨나요? 뭐 장기동이나 운양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거든요. 장소 확정은 아직 예산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 서부권역의 대기환경 분석소를 또 월급면 지역에 또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공원녹지 관련 시설인데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한강신도시 여기 운양동 생태공원에 바람숲길 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공모를 했었는데 우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올해도 또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시와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학교 관련해서 몇 개만 더 말씀드리면은 올해 중학교 신입생은 교복 다 무상으로 받으셨죠? 네. 근데 억울하게도 고등학생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도 의회가 추진하는 거는 그 도지사 교육감하고 좀 협의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는 고등학생도 신입생은 무상 교복을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할 예정이고요. 또 고등학교는 김포시는 지금 무상급식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 시군에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본예산 심사 때 도지사 쪽 그리고 교육감 쪽하고 협의한 게 올해 상반기 추경에 우선 확보한다. 그래서 빠르면은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우리 그 김포 지역,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상급식이 실시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조례안은 제가 공약이기도 했지만 제가 그래서 대표 발의를 해놨습니다. 입법 요구 하고 있고, 고맙습니다. 2월달 회계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라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 교육지구에 대한 MOU를 곧 맺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어요. 경기도하고 같이.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오래된 건데 이제 고교 평준화 문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론화는 됐었는데 너무 좀 오래 끈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예산을 김포시를 위한 용역 예산이 작년에 수립이 돼 있었는데 주민청원이 늦어져서 용인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평준화 예산이 용역 예산이 없어요. 못하나요, 그럼? 그래서 올해 상반기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주민청원서가 접수가 돼야 돼요. 청원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안인데 그거는 여기 계신 그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 그 도움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운양동은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제 검토하셔서 추진할 건데 모담산 공원하고 그리고 아트빌리지하고 그리고 생태공원까지 연결하는 축이 끊겨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한강로 나가는 길에 경관 육교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시장님과 그리고 경기도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 우리 시장님과 도원 시의원님이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시민분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던 대학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딸아이가 6살인데 워낙 잔병 치레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제 김포에 이제 갈 병원이 없어서 이제 일산의 백병원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김포에 사는데 통행료를 내고 일산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김포 시민분들이 정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학병원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의 대학병원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시장님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은 우리 김포 시민들의 어떤 의료 서비스 질, 그 대학병원 있고 없고가 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못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 많이도 힘을 써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가시적 성과가 조만간에 있으리라고 믿고 저도 의회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시민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반드시 좀 구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똑똑하시죠? 네, 그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양동 우리 그 공직자들,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김포시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힘 많이 주시는 운양동의 아주 따뜻한 시민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요. 마치시죠? 본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9년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